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인 정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13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한 것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지적은 그동안 한국의 좌파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유화 정책을 펴오면서 막대한 현금 지원을 해준 햇볕 정책이 실패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차제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에 이어 중국 방문 전에 2017년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해서 발언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한미관계나 대북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 도착 즉시 지난 1976년 북한 병사 30명의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된 사건의 상징 부대인 판문점 비무장지대 캠프 보니파스를 먼저 찾은 것은 북한의 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북한은 적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서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작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서 과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좌파 정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사드 배치 등을 통한 한미 동맹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 방문 때 북한에 대한 한국의 미흡한 제재가 사드 배치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이 북한 핵 관련 육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한 데 대해서 유엔은 중국이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인내나 인도적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중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좌파 세력의 안목이다. 특히 현재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는 즉시 북한을 먼저 방문해서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것은 물론 현금 지원과 개성공단, 금강산 방문 등 햇볕 정책이 펴온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했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좌파 세력은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권의 상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이라는 데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 등 보다 거시적 안목의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